이거는 요 사안은 뭐 오늘 처음 보고받으시고 바로 토론해서 바로 결론 내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예산처도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역사가 있는 사안이어서 일단 어떤 것이 쟁점이다 하는 것은 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의 현재 현역 군인들에 대한 어떤 의료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조실에서 계속 조금 논의를 어차피 토의사항이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이 대목에서 당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의견 지난번에는 여당이 먼저 했어요? 야당이 먼저 했어요? 항상 양보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죠. 먼저 이렇게 세 번째 저희가 청년정책 장관 회의인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주제가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 회의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 그걸 또 이렇게 결과물로 같이 연결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던 말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출산해서 사는 게 얼마나 사람이 행복한 일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현실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대통령께서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기대도 가졌고 그리고 거기에 저도 좀 더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제도는 너무나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었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불리해지는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거는 거의 대부분 혼인신고를 함에 따라서 오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가정을 이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서 더 불리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서 이제 혼인신고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데 그 이전에 정말 결혼하는 것 자체에 느끼는 부담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정책들은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혼자 살다가도 결혼을 딱 준비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압박들을 받게 되거든요. 혼자 살 때는 그냥 주거비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조금 낮은 단계에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으면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하기 어렵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사실상 출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사실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것 못지않게 정말 그 결혼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정책들도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개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 중에 기사도 하고 했던 거를 좀 검색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627 우리 주택 때 가계부채 때 점검 회의 때 사실 부동산 이렇게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들을 많이 냈잖아요.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과열된 부동산 경기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보면 사실 신혼부부 대출이 많이 삭감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어서 신혼부부들 중에는 국가를 상대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이 가정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래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출 제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세우면서도 그래도 신혼부부들은 조금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또 이제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향후에 뭐 여러 가지를 내겠다라는 취지로 조금 말씀을 하셨어요. 뭐 세제 개편부터 해서 뭐 대출 뭐 여러 가지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지난번 대책처럼 약간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또 좀 불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걱정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좀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면 좀 필요한 부분들을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약간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득을 보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채용 공제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결혼을 한 오히려 가구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를 조금 더 설정해 주면 그 청년들이 결혼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하고 많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도 이 취지에 너무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자리가 우리 국무총리님이 바뀌시더라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요. 이 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이 부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기회 확대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 30대, 특히 30대의 첫 집을 마련하려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대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이 된다 한들 실제 내가 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이 되었건 아니면 이런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기준 완화 역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거에 발맞춰서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 대출에 대해서는 더욱더 전폭적인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일자리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렸고 군복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부 장관님도 오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군 병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병원은 나가겠다. 민간 병원에 간 직접 비용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군병원으로 갑니다. 월터 리드 국립 군병원으로 가서 본인의 가족들 진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군 의료 시설이 대통령까지 가셔도 우리 총리님이 가셔도 괜찮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그리고 가장 좋은 의료 인력이 가야 되는 곳은 국방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복지부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병사들이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이 민간 병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군병원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건 중장기적인 과제로 꼭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청년비서관을 할 때 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아까 국방부의 심준검토 이야기를 하시면서 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35억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수령은 126억밖에 안 돼서 재정 비효율이 우려된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험 안 드신 분 있으십니까? 보험비 낸 것만큼 지금 본인들이 의료비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매몰되는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의 남성 청년, 그리고 요즘 이제 여성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 청년들의 청춘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군복무 상해보험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인구가 대한민국 청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단순 산수로 곱하기 4만 하면 됩니다. 1년에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우리 청년들의 그 부상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에 국가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토의 자료니까
자리니까요. 이 토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가의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대학생위원장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김채수입니다.